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60세 이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고 집 마련하고 빚 갚느라 정작 우리 자신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쓰면 되지.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하는구나. 지금 안 쓰면 언제 쓰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A씨는 병원 검진비 3만 원이 아까워 미뤘습니다. 별일 있겠어? 괜찮아. 1년 후 응급실에 실려갔고 치료비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3만 원만 썼어도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65세 B씨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우선이야. 매년 정기검진에 10만 원을 썼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끝났습니다. 10만 원으로 건강을 지킨 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70대 되셔서 후회하시는 분들, 그때 좀 더 나한테 썼으면,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만 더 갔어도, 지금은 몸이 아파서 기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는 아껴야 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아끼면 안 되는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건강. 병원비, 치과, 운동비입니다. 둘째, 안전. 난방비, 집수리, 조명입니다. 셋째, 관계. 외식, 모임, 취미 활동입니다. 넷째, 배우자.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배움, 교육, 책, 디지털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첫 번째, 병원비, 치과, 운동비, 건강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마라. 첫 번째,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은 건강에 쓰는 돈입니다. 병원비, 치과, 운동비. 이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수명입니다. 2019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의 의료비는 받지 않는 사람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에서는 치아 건강이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서는 운동에 투자한 1달러가 나중에 의료비를 3.2달러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1만 원 쓰면 나중에 3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70세 되시는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치과 진료비 10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좀 더 참아보자.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고기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왔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고 입원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치과에 10만 원만 썼어도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65세 여성분은 달랐습니다. 돈 좀 들어도 미리 아는 게 낫지. 매년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어느 해 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간단한 시술로 끝났습니다. 비용은 10만 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수술이었을 겁니다. 10만 원으로 건강을, 아니 생명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운동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사치라고 생각하십니다. 헬스장? 그게 무슨 돈이야? 운동화? 집에 있는 거 신으면 되지. 아닙니다. 운동에 쓰는 돈은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월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이면 한 달 용돈인데 아까워서 끊으셨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의지가 안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운동 안 하셨죠? 물리치료비로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때 헬스장 8만 원이 아깝지 않았는데 반대로 70세 여성분은 달랐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수영 프로그램을 다니셨습니다. 월 3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아끼면 안 돼.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수영하셨습니다. 덕분에 관절도 튼튼하고 체력도 60대처럼 유지하고 계십니다. 병원은 감기 걸렸을 때 외에는 안 가십니다. 복지관 수영 3만 원이 병원비 몇십만 원을 아껴주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비싼 헬스장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동네 체육센터나 노인복지관, 구청 프로그램 찾아보십시오. 월 2, 3만 원이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편한 운동화 한 켤레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나? 비싸네. 아닙니다. 발이 편해야 걷고 싶습니다. 걸어야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어야 치매도 예방됩니다. 72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낡은 운동화를 계속 신으셨습니다. 발이 아파서 걷기가 싫었습니다.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1년 후 무릎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 운동화 15만 원이 아까워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10배, 20배의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써야 하는 겁니다. 정기검진은 무조건 받으십시오. 1년에 2번 꼭 받으십시오. 치과, 안과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필수 영양제는 사치가 아닙니다.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이건 약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운동비는 꼭 확보하십시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부담되시면 동네 복지관이나 체육센터를 이용하십시오. 월 3만 원이면 됩니다. 운동화는 꼭 편한 걸로 사십시오.
발이 편해야 걷고 싶고 걸어야 건강합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정기검진 1년에 10만 원, 치과 1년에 10만 원, 필수 영양제 한 달에 3만 원, 운동비 한 달에 3에서 8만 원, 운동화 1년에 15만 원, 1년에 약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하루에 2,700원입니다. 이 돈을 아끼면 나중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게 후회하면서 쓰게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건강을 잃고 남는 후회입니다.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 난방, 조명, 집수리, 안전에 쓰는 돈은 생명을 지킨다. 두 번째,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은 안전에 쓰는 돈입니다. 난방비, 조명, 집수리. 이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안전과 편의에 쓰는 돈은 생명보험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깜짝이야. 그렇게 웃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통계는 무섭습니다. 2018년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낙상 한 번이 건강수명을 10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일 때 뇌졸중 위험이 2.3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 65세 이상 낙상 사망률 30%입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집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여성분,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놨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추운 집에서 갑자기 일어나자 어지러웠습니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대퇴골골절, 수술, 2년 재활, 의료비 1,400만 원.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걷습니다. 난방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을 잃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사고는 조심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나빠집니다. 반사신경이 느려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입니다. 화장실 바닥은 젖으면 빙판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2만 원, 손잡이 설치 5만 원, 총 7만 원이면 됩니다. 7만 원? 비싸네. 아닙니다. 낙상 한 번 치료비가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현관 문턱도 위험합니다.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만드십시오. 10만 원이면 됩니다. 계단에도 손잡이 꼭 다십시오.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도 손잡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명입니다. 어두운 집은 낙상의 주범입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문턱이 안 보입니다. 턱에 걸려 넘어집니다. 센서 등 하나면 해결됩니다. 3만 원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길이 환해집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가는 복도, 어두운 곳은 다 밝게 만드십시오. 전기세 몇천 원 아끼려다 몸 다치면 몇백만 원 듭니다. 셋째, 난방입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 최소 20도는 유지하십시오. 추운 집에서 자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난방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나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몇백만 원입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방비 아껴서 병원 갈 바에야 차라리 따뜻하게 지내는 게 낫지. 맞습니다. 넷째, 낡은 가구와 전기시설입니다. 10년 이상 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침대가 낡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아프면 걷기 힘듭니다. 걷지 못하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침대 교체 50만 원 듭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허리 치료, 물리 치료 1년에 100만 원 넘게 듭니다. 낡은 전기시설은 더 위험합니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콘센트가 까맣게 타 있거나 전선이 낡았으면 즉시 수리하십시오. 한번 불이 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에 쓰는 돈, 처음엔 부담됩니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20만 원, 센서 등, 조명 10만 원, 침대 교체 50만 원, 한 번에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80만 원이 10년 동안 당신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낙상 한 번이면 치료비 100만 원, 재활비 수백만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을 고치는 건 돈이 들지만 몸이 고장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세 번째, 외식, 모임, 취미, 관계에 쓰는 돈은 생존입니다. 세 번째,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은 관계에 쓰는 돈입니다. 외식, 모임, 취미 활동. 이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줄이는 지출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구랑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이번 주에 집 밖으로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집에 있었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부리검영대학교 연구, 외로움은 흡연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 사회활동을 주 1회 이상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3%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취미 활동이 우울증 예방 효과 68%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약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치료입니다. 70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모임 회비가 월 5천 원이었습니다. 5천 원이면 밥값인데 그냥 집에 있을래. 모임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우울감이 왔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세요? 아니요, 집에만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임비 월 5천 원 아끼려다 우울증 치료비로 월 20만 원 쓰게 되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72세 여성분은 달랐습니다. 매주 수요일 독서 모임에 다니셨습니다. 회비가 월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 아깝긴 한데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모임에 가시면 이야기하고 웃고 책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한 주가 이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10년째 다니고 계십니다. 우울한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모임비 2만 원이 제 정신 건강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에 나를 위한 외출 비용은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식당 가서 밥 한 끼,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혼자 밖에 나가? 그게 무슨... 아닙니다. 혼자라도 밖에 나가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됩니다. 둘째, 취미 활동비와 동호회비는 잡비가 아닙니다. 등산 동호회, 회비 3만 원? 비싸네. 노래교실, 월 2만 원? 돈 아까워. 아닙니다. 취미는 정신건강 투자비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등산을 하면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림을 그리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미 활동에 가면 친구가 생깁니다. 같이 차 한잔 할까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 한마디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줍니다. 셋째, 사람 만나는 교통비는 절대 줄이지 마십시오. 버스비 아까워. 그냥 집에 있을래. 위험한 생각입니다. 버스비 1,500원 아끼려다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겁니다. 한 달에 교통비 3만 원. 비쌉니까? 아닙니다. 그 3만 원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넷째, 카페와 외식은 사회적 연결의 통로입니다. 카페? 커피 5천 원? 집에서 타 먹지. 집에서만 커피 마시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카페에 가면 동네 사람들 만납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 짧은 대화가 소중합니다.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먹지. 왜 돈 주고 사 먹어? 혼자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은 행복입니다. 한 달에 2번만 외식하십시오. 한 번에 1만 원씩, 월 2만 원입니다. 그 2만 원이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에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카페, 외식월 2만 원, 취미, 동호회비, 월 3만 원, 교통비월 3만 원,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하루에 2,700원입니다. 이 돈을 아끼면 우울증, 치매, 고립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비가 월 20만 원, 30만 원 나갑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순간 우울과 고립이 시작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네 번째, 배우자와의 시간, 가족에 쓰는 돈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네 번째,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은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데 쓰는 돈입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관계에 쓰는 돈은 마지막에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8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노년 행복의 1순위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데이트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년학회 연구 함께한 경험이 통장 잔고보다 삶의 만족도를 3배 높인다고 합니다. 돈은 사라져도 함께한 시간은 평생 남습니다. 부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가자. 10년 동안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행 가자고 하면 돈 아까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TV에서 보면 되잖아. 다음에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여행 한번 갔어야 했는데, 그때 밥 한 끼 사줄 걸, 그때 영화 한 편 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침대 옆에서 손만 잡고 앉아 계십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반대로 68세 부부는 달랐습니다. 매달 1회 소박한 외출 데이트를 하셨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한 번에 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지. 10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배우자랑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통장에 돈은 많지 않지만 함께한 추억은 가득합니다. 우리 이거 평생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60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20년. 하지만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월 1회 소소한 외출 데이트를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 공원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한 번에 2, 3만 원이면 됩니다. 밖에서 뭐하러 먹어? 집에서 먹지. 아닙니다. 집에서 먹는 밥과 밖에서 함께 먹는 밥은 다릅니다. 밖에서 먹으면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합니다. 손도 잡고 웃기도 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한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외식은 명절 때만 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돈 아까워.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자 배우자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맛있는 거 좀 먹을 걸. 그때 둘이 좀 나갈 걸. 지금은 집에서 간병하고 계십니다. 돈은 통장에 있는데 같이 쓸 시간이 없네요. 둘째, 기념일과 생일은 반드시 챙기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야? 결혼 기념일? 그냥 넘어가. 안 됩니다. 기념일은 행복에 닫힙니다. 작은 선물 하나, 외식 한 번, 케이크 하나. 비용은 5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5만 원이 1년 내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생일 때 당신이 이거 사줬잖아. 결혼 기념일 때 우리 거기 갔었지. 이 추억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72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외식을 하셨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정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50년 넘게 사셨는데 결혼 기념일만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날들이 쌓여서
우리 관계가 이만큼 단단해진 것 같아요. 셋째, 가끔은 작은 여행을 가십시오. 여행?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여행? 아닙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버스 타고 옆 동네 가기, 기차 타고 바닷가 가기, 당일치기 온천 가기. 한 번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그때 거기 갔었지. 날씨가 참 좋았어. 이 추억이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해줍니다. 넷째, 작은 선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 아니어도 가끔 작은 선물 하나,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 따뜻한 양말 한 켤레, 부드러운 손수건 하나,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물? 아닙니다.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생각했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데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월 1회 데이트 3만 원, 기념일 생일 1년에 20만 원, 작은 여행 1년에 2, 3회 30만 원, 작은 선물 1년에 10만 원, 1년에 약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 돈이 마지막까지 당신 곁을 지켜줄 사람에게 쓰는 돈입니다. 노후에 내 곁에 남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시오. 지금 밥 먹으십시오. 지금 손잡고 산책하십시오.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노후입니다.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5번째, 교육, 책, 디지털, 배움에 쓰는 돈은 삶을 젊게 만든다. 5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은 배움에 쓰는 돈입니다. 교육, 책, 디지털. 이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배움과 정서 안정에 쓰는 돈은 삶을 젊게 만듭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서울대 노화연구소 연구 60대 이후 학습이 치매 예방 효과 52%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 새로운 학습이 자존감 향상과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노년학회 연구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은 사회적 고립이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배우는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69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못 다루셨습니다. 자식들이 카톡을 보내도 못 봤습니다.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도 못 열었습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이제 배워서 뭐해? 점점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나 해? 비싸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번 해볼까?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 2달 지나자 카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과 매일 카톡합니다.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3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배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또 74세 남성분은 주 1회 인문학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월 3만 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 배워서 뭐해?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배우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역사, 철학, 문학. 매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강의 듣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같이 듣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10년째 듣고 계십니다. 기억력도 좋고 우울한 적도 없고 매일 삶이 즐겁습니다. 월 3만 원이 제 뇌를 젊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뇌가 굳습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배우면 뇌가 살아납니다. 생각이 깨어납니다. 세상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교육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카톡, 유튜브. 이제 이걸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아닙니다. 70대, 80대도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구청, 무료나 저렴한 교육이 많습니다. 월 3만 원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카톡 하나만 할 수 있어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둘째,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십시오. 인문학, 역사, 미술, 음악.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월 3에서 5만 원이면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아닙니다. 이 나이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뇌가 늙습니다. 셋째, 책을 사십시오.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지. 맞습니다. 도서관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책이 있으면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다시 읽기도 편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2만 원 비싸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이 당신의 생각을 깨웁니다. 넷째, 마음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명상, 요가, 상담, 치유 프로그램. 그게 무슨 돈이야?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오고 불안도 옵니다. 혼자 견디면 우울증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월 3에서 5만 원 투자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디지털 교육 월 3만 원, 강의나 프로그램 월 3만 원, 마음 안정 프로그램 월 3만 원, 한 달에 약 10만 원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20만 원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들고 치매를 예방하고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배움은 인생의 마지막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늙어서가 아니라 늙을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순간 당신은 젊어집니다. 아끼면 안 되는 5가지와 반드시 줄여야 하는 4가지.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첫째, 건강. 병원비, 치과, 운동비.
지금 10만 원 쓰면 나중에 100만 원 아낍니다. 둘째, 안전. 난방비, 집수리, 조명. 집이 안전해야 당신이 안전합니다. 낙상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관계. 외식, 모임, 취미. 외로움은 흡연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약입니다. 넷째, 배우자. 데이트, 기념일, 함께하는 시간.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함께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움. 교육, 책, 디지털. 배우는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배움은 삶을 젊게 만듭니다. 이 5가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기에 쓴 돈은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돈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이제 반대로 반드시 줄여야 하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한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집 사준다고, 차 사준다고 통장을 다 비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까지 위태롭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벌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돈이 있으면 먼저 당신의 건강과 안전에 쓰십시오.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둘째, 보여주기 소비입니다. 명품, 과시, 체면. 이웃이 뭐라고 할까?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보여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200만 원. 그 돈이면 1년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체면 차리려고 무리한 경조사비. 그 돈이면 배우자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셋째, 무리한 가정과 집 리모델링입니다. 요즘 다들 인테리어 한다던데 새 가전으로 다 바꿀까? 필요 이상은 낭비입니다. 안전을 위한 수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걸 바꾸는 건 낭비입니다. 500만 원짜리 냉장고,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돈이면 3년치 건강과 관계에 쓸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위험 투자와 빚입니다. 이걸로 한 번만 대박 나면 안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식, 코인, 고수익 투자, 전부 위험합니다. 빚은 더 위험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자녀를 돕거나 이건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60세 이후는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남에게 넘기면 노후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5가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4가지. 이것만 구분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겁니다. 60세 이후 돈 쓰는 방식이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우자와 함께한 추억이 없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쓴 돈, 안전을 위해 쓴 돈,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쓴 돈,
배우자와 추억 만들기 위해 쓴 돈,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 쓴 돈. 이 돈들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건강, 안전, 관계, 배우자, 배움. 이 5가지에 쓴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60세 이후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평생 자식 위에, 집 위에, 체면 위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노후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